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동자의 생기는 어떠했는지, 피부의 결은 또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깨 위에 수만 근의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은 무거운 피로감이 당신의 하루를 집어삼키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지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좁은 진료실에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그들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 그리고 고통으로 일렁이는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의학이라는 학문 이전의 인간의 삶 그 자체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는 그냥 감기 예방하려고 먹는 거 아닌가요? 피로하면 한 알 먹고 마는 그런 흔한 영양제 아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의 가슴 한구석은 안타까움으로 아려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비타민C의 힘은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건축물을 안에서부터 보수하고 재건하는 위대한 수리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매일같이 영양제 두세 알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피부는 여전히 칙칙하고 잇몸은 조금만 피곤해도 퉁퉁 부어오르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강력한 천연의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 어떤 타이밍에 우리 몸의 혈관 속으로 흘려보내느냐가 그 효과의 전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이 물질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조물주가 인간에게 숙제로 남겨둔 유일한 필수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공급해주지 않으면 단 하루만 해도 혈중 농도는 바닥을 치며 우리 몸의 방어선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수리공에게 제대로 된 도구와 시간을 허락한다면 그 변화는 눈이 부실 정도로 즉각적입니다. 지독했던 피로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낫지 않던 상처가 마법처럼 아물며 심지어는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유연해지는 기적을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천 번도 넘게 목격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임상 데이터들을 수없이 검토했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항산화 엔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생명 활동의 이면에는 활성산소라는 치명적인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마치 철문에 녹이 슬 듯 우리 세포가 부식되고 그것이 결국 노화와 암, 각종 만성질환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타민C는 몸속 곳곳을 누비며 녹을 닦아내고 불을 끄는 천연 소방수 역할을 자처합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위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42%나 낮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 곁에 훨씬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피를 뿜어내는 거대한 펌프와 같습니다. 비타민C는 그 펌프의 내벽을 매끄럽게 닦아주고 상처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지 않도록 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콜라겐, 그것을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먹고 발라도 비타민C라는 조력자가 없다면 우리 몸은 단 한 분자의 콜라겐도 제대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상처가 잘 낫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포 재생 속도가 젊음을 되찾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뇌와 신경계로 넘어가면 그 역할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5분의 1을 소모하는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비타민C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든든한 필터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의 수치를 조사해보면 비타민C 농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이 작은 영양소는 우리의 기억력을 지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하게 돕는 두뇌의 수호자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에는 비타민C를 폄하하는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는 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인격분일 뿐입니다. 소변으로 나가기 전까지 비타민C는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염증과 싸우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라는 수리 현장에 수리공을 상주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몸이 망가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족함의 징조는 아주 미세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양치질할 때 맺히는 핏방울,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드는 팔다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의 눈꺼풀. 이것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리셋 버튼을 제안하려 합니다. 3만 명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확신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식후에 챙겨 먹는 비타민C 한 알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무너진 면역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는 의식입니다.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에 맞서게 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칙칙했던 안색을 밝히며 흐릿해진 기억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그 기적 같은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돌보는 복합 수리 시스템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일주일이 되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한 달이 되면 아침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피로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세포가 다시 웃기 시작하는 그 길로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켜본 이 늙은 의사가 당신의 손을 꼭 잡고 그 찬란한 회복의 여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도 무겁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75세의 정학수님은 한눈에 보아도 고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선 분이었지요. 인천의 거친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그의 손마디는 굵게 붉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꽉 조이는 것이 마치 가슴 속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들어앉은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땅처럼 메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 아래로 느껴지는 맥박은 불규칙하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생을 먼지와 매연 속에서 노동하며 돌보지 못한 그의 혈관은 마치 수십 년 된 낡은 수도관처럼 녹슬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혈관벽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졌고 그 사이로 흐르는 혈액은 염증 찌꺼기로 인해 탁해질 대로 탁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혈관은 선생님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버텨온 훈장이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라는 집의 파이프를 대대적으로 청소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에게 비타민C라는 혈관의 수리공을 처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비타민C는 혈관 내벽을 덮고 있는 상피세포의 손상을 복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치유제입니다. 혈관이 상처나면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염증이 생기는데 비타민C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여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저는 그에게 일본 국립의학연구소의 방대한 데이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나 낮았다는 그 경이로운 수치를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혈관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가 우리 몸속에 상주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정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매일 식후에 꼬박꼬박 비타민C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째 접어들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저를 찾아온 그의 안색은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던 가슴의 압박감이 씻은 듯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숨차지 않고 손주 녀석 손잡고 동네 공원을 2바퀴나 돕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혈관 초음파 결과 딱딱했던 혈관벽의 두께가 줄어들고 혈류 속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을 때 저 역시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비타민C는 정 선생님의 혈관 속에 박혀있던 염증의 불길을 끄는 천연 소방수였습니다.
생명의 통로인 혈관이 깨끗해지자 그의 삶 전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친 현장에서 굳어버린 것은 그의 손만이 아니라 그의 심장이었지만 비타민C라는 작은 입자들이 그 굳은 마음과 혈관을 부드럽게 녹여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찬바람을 50년 넘게 견뎌온 78세 박복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건으로 입가를 가린 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건을 내리자 드러난 그녀의 잇몸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살짝만 건드려도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심더. 이가 다 흔들리고 피가 이래 나니 내 인생도 이제 끝난가 싶어서.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 말아 짠지만 먹으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나이가 들어 풍치가 온 줄로만 알고 포기하고 계셨지요. 하지만 그것은 세월의 탓이 아니라 할머니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콜라겐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타민C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간절한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를 서로 결합시키는 콜라겐 합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잇몸 조직은 콜라겐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위 중 하나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잇몸이 헐거워지고 모세혈관이 약해져 사소한 자극에도 출혈이 발생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할머니 몸속의 수리공들에게 재료를 안 주셔서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할머니 몸에 정성을 쏟아봅시다. 저는 할머니께 고용량의 비타민C 요법과 함께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잇몸의 출혈은 단순히 치과적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초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드렸지요. 하버드 치의학대학원의 임상 보고서에도 비타민C 섭취량이 부족한 환자들의 치주 질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용을 시작하고 한 달 남짓 지났을까요? 박 할머니는 시장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처럼 생기가 도는 얼굴로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양치에도 피가 안 납니다. 흔들리던 이도 단단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입안의 생채기가 나도 금방 아물어비네요. 할머니의 잇몸은 선홍빛의 건강한 색조를 되찾았고 칙칙했던 안색까지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잇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할머니 몸속의 콜라겐 기둥들이 다시 꼿꼿이 일어선 증거였습니다. 비타민C는 자갈치 시장의 거친 바람에 시들어버린 할머니의 생명력에 단비를 내린 셈입니다.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타민C는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위대한 치유의 도구라는 사실을요. 할머니의 잇몸에서 멈춘 피는 그녀의 남은 생을 지탱할 새로운 활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종로에서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명석함으로 이름을 날렸던 82세 이영철님. 그는 저를 찾아왔을 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어제는 평생 다닌 집 길을 못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제 제 인생의 등불이 꺼져가는 걸까요? 깐깐하고 자존심 강하던 선비 같던 어르신이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에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초기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의 전조 증상들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기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가장 심하게 받습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타버리면 기억은 지워지고 사고의 회로는 끊어집니다. 비타민C는 바로 이 뇌의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 싸우는 방패와 같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뇌 건강과 비타민C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최신 뇌과학 연구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대규모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낮은 고령자일수록 뇌 조직의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인지 능력 점수가 현저히 낮게 측정되었다는 데이터를 말입니다. 뇌척수액 속의 비타민C 농도는 혈액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만큼 뇌는 이 물질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에게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필터로서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선생님, 잊혀가는 기억은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뇌의 보호막이 잠시 얇아진 것뿐입니다. 다시 채우면 됩니다. 제 말에 이 선생님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듯
비타민C 복용 루틴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이 선생님은 정갈한 양복 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머릿속을 꽉 채웠던 뿌연 안개가 걷힌 것 같습니다.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어제는 손주 녀석 이름도 바로 떠오르더군요. 그의 뇌는 비타민C라는 보호막 덕분에 활성산소의 폭격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재생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자부심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뇌세포 사이사이를 흐르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비타민C의 도움으로 회복되자 그의 생각은 다시 정교해졌고 언어는 힘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건망증을 그저 세월의 당연한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뇌가 비타민C를 향해 보내는 간절한 조명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평생 사과 농사를 지어오신 80세 최두팔님. 그가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의 피부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양팔과 손등은 마치 고목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검은 검버섯이 뒤덮고 있었으며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시커멓게 들어 잘 가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제 몸이 꼭 썩어가는 나무 같습니다.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겨도 금방 다시 벌어지고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만 나니 농부의 투박한 손바닥은 자외선과 고된 노동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한 햇빛은 피부 속의 비타민C를 빛의 속도로 파괴합니다. 비타민C가 사라진 피부는 자외선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멜라닌 색소는 통제를 잃고 번져나가며 피부를 지탱하는 탄력 섬유는 뚝뚝 끊어지게 됩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비타민C가 피부 세포의 재생 엔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부의 진피층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되는데 이 조직들을 엮어주는 핵심 성분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 1000mg 이상의 규칙적인 복용과 함께 보습 관리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멍과 상처 회복 지연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비타민C 결핍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임을 명확히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독일의 피부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한 그룹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회복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1.5배 이상 빨랐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포 하나하나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최 선생님은 놀라운 변화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던 피부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가려움과 잘 낫지 않던 상처들이 말끔히 아물어 있었습니다. 검게 가라앉아 있던 안색은 마치 햇사과처럼 은은한 빛을 띠기 시작했지요. 박사님, 내 몸이 다시 새살이 돋는 것 같아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는 멍도 잘 안 들고 팔다리에 힘도 불끈불끈 납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미용적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신체 방어선이 다시 세워지고 세포의 재생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생명의 승전보였습니다. 비타민C는 대구의 뜨거운 볕에 말라버린 그의 삶에 생명수를 공급한 셈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망가져가는 것은 비타민C라는 이름의 수리공을 통해 얼마든지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선생님의 피부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창가에 놓인 화초에 물을 주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부족해 말라가는 식물에게 한꺼번에 10양동이의 물을 들이붓는다고 해서 그 식물이 금세 살아날까요? 오히려 뿌리가 썩거나 대부분의 물은 화분 바닥으로 흘러넘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의 비타민C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환자분이 제게 와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박사님, 저는 몸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고용량 비타민C 하나를 꼭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고 몸이 천근만근일까요? 그분들의 정성은 가상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타민C의 특성을 절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즉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혈액을 타고 돌며 치열하게 일하지만 불행히도 몸속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운명을 타고났지요. 섭취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는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로는 썰물이 빠져나가듯 아주 빠르게 우리 몸을 빠져나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한 번에 1000mg 혹은 그 이상의 고용량을 몰아서 먹는 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과도한 양이 들어오면 세포가 이를 다 흡수하기도 전에 신장에서 걸러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분할 섭취와 황금 타이밍입니다.
하루에 하나를 먹는 대신 500mg씩 나누어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복용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 혈액 속의 비타민C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수리공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공복에 먹는 것이 흡수가 빠르지 않냐고 묻지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식후입니다. 비타민C의 강한 산성은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과 함께 섞여 들어오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식 속의 다른 영양소들과 시너지를 일으켜 흡수율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C를 먹더라도 한 번에 몰아먹은 그룹보다 3번에 나누어 식후에 복용한 그룹의 체내 항산화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혈관 속에서 활성산소와 싸우는 군대가 끊임없이 보충되느냐, 아니면 한 번의 전투 후 전멸하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양에 집착하기보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하루 종일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에 비타민C 하나를 챙기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몸에 좋은 줄 알면서도 차마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아픈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비타민C의 효능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지독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알약 하나 삼키는 것을 두려워하시던 분들이 계셨지요. 박사님, 비타민C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먹기만 하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분들의 고통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은 이런 분들에게 리포조말, 리포소말이라는 이름의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리포조말이란 쉽게 말해 비타민C 입자를 우리 몸의 세포막과 똑같은 성분인 인지질, 즉 아주 미세한 지방막으로 감싸버리는 포장 기술입니다. 이것이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강한 산성의 비타민C가 지방막에 감싸여 있기 때문에 위벽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덕분에 위가 아주 약한 분들도 속 쓰림 없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둘째는 흡수율의 혁명입니다. 일반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장벽을 통과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리포조말 형태는 지방 성분으로 인식되어 장세포 속으로 마치 물이 스며들듯 쏙쏙 들어갑니다.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포조말 비타민C의 흡수율은 일반 제제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으며 혈중 농도 유지 시간 또한 훨씬 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과학이 만든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흡수율이 높다는 문구를 보셨다면 그것이 단순히 가루나 액체라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리포조말 포장 기술이 적용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일반 비타민C보다 가격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위장에 주는 평화와 몸 안으로 전달되는 그 압도적인 양을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선택입니다. 저는 위장이 약해 건강을 포기하려던 수많은 환자에게 이 리포조말 비타민C를 권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속쓰림 없이 매일 아침 활기찬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속쓰림이라는 장벽 뒤에 숨지 마시고 이 혁신적인 수리공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라도 광주의 한적한 동네에서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72세 김점례님. 그녀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핏기가 하나도 없는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길을 걷다가도 주저앉기 일쑤예요. 병원에서 빈혈이라고 해서 철분제를 몇 달째 먹고 있는데도 수치가 도통 오르질 않네요. 그녀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톱은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의 원료입니다. 하지만 철분은 그 자체로는 성질이 매우 까다로워 장에서 흡수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김점례님처럼 철분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은 그 철분을 세포 속으로 이끌어줄 길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비타민C를 함께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비타민C는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시켜 철분이 흡수되기 가장 좋은 형태로 변하도록 돕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비타민C와 철분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철분의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급격히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영양제뿐만 아니라 평소 식사 때도 키위나 귤,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는 철분을 집 안으로 안내하는 친절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없이 철분만 보내니 문 앞에서 다 돌아간 거예요. 제 비유에 김 선생님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점례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창백했던 볼에는 발그레한 복숭아 빛 생기가 돌았고 눈동자는 힘차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성당 가는 오르막길도 숨 하나 안 차고 씩씩하게 올라갑니다. 세상이 다 환해 보이네요.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훌륭하게 회복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분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비타민C라는 조력자가 철분의 손을 잡고 혈액 속으로 이끌어준 덕분입니다. 우리 몸의 영양소들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김점례님의 삶처럼 비타민C와 철분의 아름다운 동행이 그녀의 생명을 다시 붉게 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우정의 힘을 꼭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비싼 약통 속에서만 건강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진짜 보물은 우리네 부엌과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비타민C를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방해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요. 그 방해꾼 중 으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즐기는 식후 커피 한 잔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애써 섭취한 비타민C가 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변과 함께 몸 밖으로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박사님, 식후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의 낙인데 어쩌죠?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말씀드립니다. 딱 1시간만 참으시라고요. 비타민C가 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제 갈 길을 갈 때까지만 시간을 벌어주면 됩니다. 반면 비타민C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필수적인 존재는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비로소 온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 없이 약만 꿀꺽 삼키는 것은 배가 없는 강물에 사공을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물을 많이 마셔야 위점막을 보호하고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엌에는 영양제보다 더 훌륭한 천연 비타민C들이 가득합니다. 붉은 파프리카 한 조각, 새콤한 키위 하나, 겨울철 따뜻한 귤 한 알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그것의 흡수를 돕는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비타민C 하나를 먹을 때 귤 한 개를 같이 드시라고 자주 권합니다. 영양제가 불꽃이라면 천연 과일은 그 불꽃이 오래 타도록 돕는 장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는 비타민C의 최대 적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우리 몸의 비타민C는 약 25mg씩 파괴됩니다. 술은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며 비타민C를 땔감처럼 태워버립니다. 만약 술을 드셨거나 담배를 피우신다면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정성을 들여 비타민C를 보충해야만 겨우 본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식후 커피를 잠시 미루고 물 한 컵을 정성스럽게 마시는 그 작은 마음가짐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의 부엌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세포를 깨울 가장 위대한 치료제들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3만 명의 생명과 함께한 저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료실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삶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라는 것을요. 정학수님의 깨끗해진 혈관, 박복순 할머니의 단단해진 잇몸, 이영철님의 총명해진 기억, 그리고 김점례님의 붉어진 혈색까지. 이 모든 기적은 대단한 수술대 위가 아니라 그분들의 소박한 식탁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피로와 염증이라는 파도로부터 우리라는 배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닭과 같습니다.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혈관을 지키고 피부를 살리며 나아가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비타민C는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컵과 비타민C 한 알은 밤새 지친 우리 몸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격려입니다.
점심 식사 후 챙기는 한 알은 치열한 오후를 버텨낼 엔진 오일이 되고, 저녁 잠들기 전에 리포조말 한 알은 밤사이 우리 세포를 정성껏 수리하는 밤샘 수리공이 됩니다. 이 세 번의 리듬을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사흘이면 몸의 무게가 달라지고, 일주일이면 거울 속 당신의 눈빛이 맑아지며, 한 달이면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요행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작은 실천의 반복으로 빚어지는 예술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컵과 비타민C를 챙기고, 점심에는 철분 흡수를 위해 채소를 곁들이며, 자기 전에는 피부와 혈관의 재생을 위해 콜라겐과 함께 리포조말 비타민C를 섭취해 보세요. 그 작은 루틴이 당신의 혈관을 깨우고 피부를 살리며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 김민수 의사는 여러분이 병원의 차가운 침대보다는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세포가 활기차게 웃는 그날까지 저의 연구와 응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생명의 비결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놀라운 건강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